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미나 베타의 1기 10주차 답안 쓴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인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는 일단은 일기 10주차 오늘 풀면서 이게 감정평가법 관련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가 덜 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일기 중에서 오늘이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박사님께서 아니라고 하셔서 오늘 쉬운 문제예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목차를 잡았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답안지 쭉 올려가면서. 일단은 문제 1에서 저는 항상 문제가 지금 보면은 길잖아요, 되게. 좋아. 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팁일 수도 있는데 음,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문제가 이렇게 길면 맨 마지막 문장부터 읽거든요. 음,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감정평가법 시행령 29조 별표 3의 법적 성질과 갑은 업무정지 처분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위에 읽을 필요가 사안의 포섭을 할 때 빼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만 읽거든요. 왜냐면 위에를 읽으면 갑자기 막 성실의무 위반이 나오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와요. 맞아요. 물론 배점이 크면 그것들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 이 문제는 10점이고 그럼 이거 성실의무 이런 건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마지막 두 개만 논점으로 생각하고 음, 목차를 잡았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문제가 길 때는 마지막 문장만 먼저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목차를 어떻게 자, 잡았냐면, 저 항상 목차를 잡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만 일단 대목차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부속된 내용들은 하위 목차로 저는 항상 넣어줘서 1. 감정평가법 시행령 29조 별표 3의 법적 성질하고 네. 문제점으로 이 법적 성질을 왜 물어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좋아. 다음에 학술 및 판례의 태도를 좋아. 작성을 해줬고요. 검토라고 해서 작성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거는 딱 배점이 엄청 크게 소요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고 넘어갔습니다. 내용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판례 좀 자세히 써주지 그랬어. 판례. 판례 여기 제가 좋은데 여기 네, 학설을 간단하게 친 건 좋은데 네. 판례 좀 자세하게. 판례 왜 자세하게 못 썼냐면 제 문제 1번을 40점 분량을 써가지고 여기를 길게 못 썼어요. 걷다 못 썼어. 40점이면.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봐봐, 봐주세요. 봐봐. 네. 그래서 검토성? 여기서 네. 저까지 좋은데 법률상 이익하니까 이게 왠지 저것처럼 보이잖아. 원고적 그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설명하시고 했으니까 저는 문제 워딩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좋은데 네. 처분의 기간의 경우가 취소 기간의 경과 네. 그 뭐야? 이게 오늘 제가 놓친 포인트가 기간의 경과. 경과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언급을 못했어요. 처분의 효력이 기간의 경과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네. 살아있을 때 법률상 이익, 그 원고적격, 네. 죽으면 협의의 소익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 방식을 지금 여기를 보면은 표현 방식을 조금 이게 그 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 예를 들자면 네. 하려면 근데 이게 이제 원고적격으로 본인이 썼잖아. 네.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처분의 기간이 효력이 소멸된 경우. 그러니까 처분의 공정력이 살아있을 때 원고적격 쓰는 거고 네. 이거는 삐트가 나간 거지 이거는. 본인이 이거 먼저 써보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근데 그때도 음, 저 포인트를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법률상이 딱 그 불가생각하면 한성생명이랑 다른 것처럼 제가 이번 시험에서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제 어, 법률상이고 이렇게 발랐던 것 같아요. 법률상 이익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발라버린 거구나. 네, 깊게 생각을 음,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처분 그 기간이 경과되면 그 판례가 있잖아요. 음. 그 판례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요. 오늘 강평 들으면 생각났어요. 2003도 1684 처분의 기록이 효력이 음, 소멸된 경우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다. 이거 법률상 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학설과 판례가 원고적격,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과 협의소익을 네, 이거는 다른 거다. 네, 불개의 논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삐뚤 나갔다.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되니까. 처분의 기한이 효력이 소멸된 게 이게 나왔잖아. 네, 도과하였다. 처분이 공정력이 지금 없어졌다. 그러면 12조 전문은 아니네. 그러면 12조 후문의 얘기네. 그지? 그럼 이제 12조 후문의 법률상 이렇게 쓰면은,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는 전부 다가
12조 그냥 원고적격으로 발라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크게 반성이 되고 있지. 네. 뭘 써야 된다? 협의소요. 협의수익. 그래서 이거 저는 지금 그래서 협의수익 저는 그래가지고 뭐 5점 네. 날린 거야 다.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었어요. 결표 업적 성질까지는 맞았는데 네. 5점 중에서 많이 줘야 4점이잖아. 근데 이거 다 날린 거잖아. 5점 날렸잖아. 그치? 네.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4점 다 안 주고 3점. 그다음 이제 네, 2번. 물음 2번인데, 잠시만요. 이거 시청하는 사람들 이거 저기 법률상이 그 원고 적격 아니에요. 이거 협의수익이에요. 많으실걸요? 진짜 많으실걸요? 여쭤보면 안 되세요? 방금 뭐라고 썼어? 저도 원고 적격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원고 적격으로 썼어요? 저도 뭐 완성을 못해가지고 근데 원고 적격이라고 아마 썼을 것같습니다. 아 머리 아파. 어쩐지 오늘 이상한 애들이 눈빛이 흔들리더라고. 이렇게 강의할 때. 저 오늘 보니까.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눈빛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눈빛이 흔들리지? 내가 원고 적격 많이 쓴 거 얘기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다음번 강의 때 짚어주신 분 되게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이기라 그래서 다 원고 적격은 아니다 이거지. 네. 12조 후문도 있으니까. 좋아.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 2번. 아, 이거 아니다. 여러분들 그거 넘어가고. 네. 지금 10점 중에서 5점 날려먹었어. 아, 그거 안 세주시면 안 돼요. 다음. 그렇게 한 다음에 물음 2번. 물음 2번. 인데 임신등록 거부 처분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위법한지를 묻고 있는지 위해서 한번 찾아보면 거부 처분의 법적 근거, 의견 제출의 가능성 등을 통지받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여기 사전 통지만 작성했거든요. 의견 제출 작성 안 했는데 오늘 강평 자료에 있더라고요. 아, 왜냐면 저는 그 법적 근거, 의견 제출의 가능성이니까 사전에 미리 이거 사전 통지의 그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알았어. 사전 통지만 썼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양해. 저는 여기서 갱신 등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갱신 등록이랑 갱신 등록 거부를 먼저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설명을 해줬어요. 다음. 그런 다음에 사전 통지를 결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에서 그 하위 목차로 일단 사전 통지가 뭔지를 작성을 해줬고 네. 사전 통지의 법적 성질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를 언급하고. 해줬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2번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근데 저 다 썼어요. 목차도 다 잡고 시간도 다 썼어요. 그래서 사전 통지의 법적 성질에서 제가 언급을 할 때 일부는 이때 생략 가능 사유를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때 예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고 그 밑에 예외 사유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어봐.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처분을 필요로 할 경우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 정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네, 그때 생략 가능하다라고 써줬고요. 관련 판례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여기서 그 거부를 하면 사전통지 네, 최근에 나온 판례에 쓴 거지? 이거 이 판례. 네, 아까 설명해주신 부분. 2013도 1560. 네, 그다음에 절차 제도의 보성. 네, 최대한 간단하게 쓰고 결론 넣어가지고 내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다 정리해서 적성 작성해줬습니다. 좋았어. 여기까지 아주 잘했어. 그런 다음에 2번 8점. 아싸. 3번. 그래서 3번인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좀 기판력 이것도 좋아. 네. 여기까지 좋았어. 요거는 그냥 학설로 발라줬고. 설명을 해봐 이거를. 이게 그 기판력. 판단 취소 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 두 개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판력이 뭔지를 설명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기판력을 오도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두 개의 위법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되니까 네. 위법성의 개념을 먼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흐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취소소송의 위법성은 그 처분이 법 규정을 위반한 거여서 그 위법한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거랑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그거를 판단하는 거다. 그 위법성이 그거고 국가배상에서는 이거 뭐지? 행위위법설, 상대적 위법성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주로 행위위법설을 취하고 있다. 생각건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공사자 지위에서 손해발생 방지 의무를 지는 바 광해의 행위위법설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뭐 부실하긴 한데 이게 이제 소결에 여기 제 자료도 넣었지만은 네. 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뭐 인권 보장 측면에서 볼 때도 공무원의 네. 직무상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배상에 있어서 행위 자체 관계법령의 위반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의 위법 즉 피침의 이익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방지 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도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된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인정한 거지. 최근에 이제 원칙상 행위위법서를 보면서도 뭐 상대적 위법성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판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이 국가배상의 위법과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취소성 위법과 국가배상 네. 위법. 이때 그 학설로 바르는 거랑 긍정, 부정, 절충으로 바르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까. 네. 근데 저는 긍정, 부정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답안 기술상 이게 좀 이제 합당한 논리지. 답안 네. 기술상으로. 그래서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음. 영향을 기판력에 미치는지 아닌지 여부를 어쨌든 묻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작성해 좋아. 줬습니다. 적절하고 잘 썼어. 근데 기판력, 부름 3에서 기판력, 위법성. 근데 뭔가 저는 개념. 이 요게 표현이 없다고 취소성의 생각해요. 위법성의 개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네. 위법 개념 이런 것보다는 그 어떤 국가배상 소송의 위법의 개념으로 해서 그 견해 대립을 쓰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일률적으로 쓰지 말고 네. 이게 이제 취소성의 소송물을 우리가 위법성 1번으로 보통 보고 있으니까 네. 어떤 게 위법이냐에 대한 학설의 논의를 써주는 게 좀 더 맞는 논리 같아요. 응? 이렇게 좀 약간 중원부원한 느낌보다는 응? 네. 써주고 또 이제 사내를 잘했네. 썼네. 6점. 그러면 5점, 8점, 6점은 19점인데요. 30점 만점에. 아니지. 지금 5점 중에 5점을 날린 거고 그 중에 지금 4점이라고 그랬잖아. 저는 1번, 무료 1번 10점이잖아요. 아까 10점에 법규명령 그 잘했다 하셨죠. 그다 5점이라고 그랬는데 3점. 아, 플러스 1점 해가지고 4점. 그러면 2번에 5점은 다 날렸잖아. 그럼 18점이네요. 18점. 그럼 문제 2번. 2번.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까 문제 길면 위에 안 읽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제시문도 절대 먼저 안 읽었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먼저 목차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네. 물음 1에서 보면 또 마지막 문장에 권리구제 방안을 설명하시오라고 작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잘 봐. 잘 보고 있지? 왜 권리구제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 권리구제가 필요한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앞에 문장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징계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징계 절차 중에서 징계 공고가 신설됐고 이게 명단 공표로 볼 수 있으니까 명단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캐치를 하고 옥차를 잡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일단 물음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만 목차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징계 절차랑 권리구제 방안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목차로 일단 징계의 절차를 잡은 다음에 그 밑에 징계의 의미 취지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좋아. 왜냐면 제 썼네. 생각에는 그 위계라고 할까요? 그 뭔가 잘 썼네.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걸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징계의 의미 취지를 작성해주고 징계 절차를 작성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35도를 적는 걸 까먹었어요. 령 35, 36.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공고는 문제에서는 보면 법 39조의 2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령 36조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여기 자료에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진짜 징계 절차에 관한 문제를 작성을 할 때 답안을 징계 공고 관한 걸 작성할 때 규정을 령 36조랑 법 39조 이 둘 다 적어줘야지. 39조의 원래 39조의 적어줬는데 네. 0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가 0만 적었는데 실제 답안 적을 때는 법제 39조의 2 플러스 내용제 36조를 같이 적어줘야지. 반복해서 규율하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2개씩 묶어서 서술을 해줬고요. 번호로 처리해서. 그 다음에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권리구제 방안을 쓸 때 저희가 사업 인정에 대한 명문의 불복 규정 없음 이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감정평가법상에 불복 규정 없다고 작성을 해줬습니다. 명단 공표에 관련된 별도의 내용은 없네. 목차는. 여기 안에 있지만.
아, 네. 이제 여기 명당 공표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권리부재 방안. 저는 이런 흐름으로 가로치고 생각하고 명당공표를 작성했습니다. 별도로 물어봤잖아. 네, 그래서 징계 공고에 대한 권리부재 방안. 징계 공고가 명당 공표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징계 공고에 대한 권리부재 방안.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로치고 내 말은 또 가로치고 작성을 해줘야 되는 아니 거예요. 가로치고 명당 공표 명당 공표인지 여부 뭐 이런 거 있지. 아, 명당 공표인지 여부를 공표인지 작성을 해줘야 여부를 되는 거예요. 뭔가 여기 목차에다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아, 거기까지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하여튼 그건 1번 아예 잘했어. 생각을 못했어요. 1번 잘했어. 8점. 네. 좋아. 2번. 그 다음에 2번이, 잠시만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거는 근데 사실 마지막 문장만 읽어봐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목차가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판례를 좀 자세히 썼으면 좋았을 건데. 판례가 부실하네. 네. 그래서 물을 2번. 일단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뭔지 작성을 해줬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지 학생 및 판례랑 좋아요. 검토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인정 범위에서 시간적, 객관적 범위를 한 목차로 해서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여야 하고 그 사실심 변론적 결시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처분의 동일성이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요구된다. 맞아. 근데 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뭔지 밑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요거 네. 잘 설명했네. 그 다음에 옆에다 판례 이렇게 적어줬을 건데. 아, 판례. 여기 포섭 후습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게 지금 원래는 처분이 27조 위반했다라는 그 이유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17조를 추가하겠다고 했으니까 17조는 자격증 부당행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부당행사라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이거는 애초에 등록을 안 했다고 맞아. 했으니까 그 시간적으로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자격증 부당행사는 등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유고 이거는 등록은 아니니까. 처음부터 네. 등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근접한 시일의 사건이 아니고 행위의 태양 또한 유사하지 않아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런 근데- 다음에 네. 근데 판례 내용을 그냥 판례 없이 그냥 판례는 아. 목차 없이 써가지고 감점. 근데 내용 좋으니까 7점. 근데 저 사안을 해결해서 음. 제가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썼던 게 감정평가법 39조의 이 징계 공고는 명당공표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권리 침해의 정도가 크나 감정평가법상 이에 대한 명분의 불복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고 작성하죠. 좋아. 플러스 1점. 몇 점이야 그럼? 몰라요. 8점. 태국인. 아씨. 점수를 잘해야지. 지금 점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 무릎 1번에 8점이면 잘한 거 아니에요? 잘했어. 그런 그럼 다음에 2번 1번 8점, 2번 8점, 16점. 그래서 제가 여기 시간 자네가- 체크를 했는데 네. 시간 체크를 했는데 그럼. 물론 문제 2번까지 해서 이거 잘못 체크한 것 같은데요? 틀린 거 같은데? 1시간 넘었네? 왜 이렇게 썼을까요? 몰라. 일단 1시간 59분일 거예요. 1시간 지금 19분 아니야? 아니, 제가 1시간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분 단위 뜨는 걸로 해놔가지고 59야? 네, 왜냐면 제가 80분 그러면 맞췄거든요. 80 맞추면 20분 남은 네, 거네? 그래서 딱 3번에 딱 20분 3분 20분 남은 거야. 남아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설명해 보셔. 그래서 3번 국민회계사와 10만이요. 10만이. 근데 사실 이게 새로운 인재들도 많이 등장하는구만. 국민회계사도 등장하고 10만이 아저씨도 등장하고. 수업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위에 두 개가 본질적으로 지금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를 그렇지. 하는 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렇지. 거니까 본질적으로 사실 목차를 잡으면 거의 내용이 그래서 대동소이할 판례 수 있죠. 내용 빼고는 목차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그건 저는 그래. 1번에서 목차를 어떻게 잡았냐면 공인회계사의 감정평가 그거 행위에 설명을 대해서 지금 물을 1번이 논점이니까 음, 일단 감정평가랑 감정평가업이 뭔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 주체는 누가 되는지를 그렇지. 작성을 해줬고요. 판례. 그 다음에 판례를 작성해줬는데 전 판례를 좀 길게 써줬어요. 목차로 나눠서 소지 등의 감정평가가 회계사의 직무인지 네. 회계사에 의한 감정평가 행위가 네. 정당한지 정당한지 왜냐면 네. 법제 20조 행법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목차를 이렇게 길게 나눠줬습니다. 왜냐면 직무까지 좋았는데 여기 정당행위인지 이렇게까지 썼으면 좋았을 거.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아쉽다. 네.
좋아, 아주 좋아. 배점을 못 채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잘 작성을 해줬어요. 써갖고 무릎 2번에서 10만이. 내용 할래? 10만에도 판례 두 부분을 작성해줬어요. 제가 읽어봤을 때, 준비를 할 때, 그 감정평가 사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정평가업에 관한, 그걸 누가 할지에 관한 다툼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왜 감정평가사만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걸 먼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감정평가 사관이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대한 그 판례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 판례에. 좋아요. 그래서 그걸 써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근대 판례는 감정인은 꼭 감정평가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써줬습니다. 있다. 네, 근데 배점 이거 딱 맞아? 좀 적게 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몇 페이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구나. 네. 검토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또 결론을 사안에서 사안에서 세 가지 썼네? 1, 2번은 그냥 1번, 2번 언급을 해준 해주고. 거고요. 3번에서 그 어쨌든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행할 경우 그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감정평가 법상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고 작성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이 경우에도 사실 그건 아니, 저는 감정평가 얘기했지만 아닌 자가 무슨 입법적인 전문성을, 그러니까 저희 감정평가 법상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걸 그 사람들이 해도 그 마무리는 꼭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였어요. 그렇게 써야지. 지금 예를 들자면은 시간이 보조감정인으로 없었어요. 선임을 해가지고, 보조감정인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저 베트남반에 그렇게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조감정으로 실무에서는 10만이 같은 경우 이제 보조감정에서 저도 네 10만이로 해서 보조감정을 선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이라고 썼어요. 음. 어쨌든 저희가 원래- 전문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답안지를 명확성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보하면 그 감정평가사 아닌 애들한테 전문성 부여해가지고 감정평가 하라는 말인가? 뭐 이런. 아니라는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전달이 이상하게 네. 되고 있잖아. 아,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 썼어. 15점. 몇 점이야 그래? 네? 전체 몇 점? 존재가 잘 썼어. 1번 몇 점이었어? 18점. 아, 1번은 30점이었잖아. 18점. 네. 18점 2번. 8점, 8점, 16점. 3번 15점. 49점. 제가 1등 했나보네. 오늘요? 아, 근데 채점하면 안 그래요. 실제 채점하면은 1번 문제 저 협의의 소익을 쓰는 바람에 채점자의 그 심리적 신뢰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자네 오늘 1등 하기는 어려울 거야.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냥 세부 채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점수를 네. 줬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거고 실제 1, 4, 2, 3 통채점을 했다 그러면 심리적인 그 신뢰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실제 점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하여튼 오늘 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1번에서 좀 실수했지. 네. 그거 빼고는 나머지 잘 썼잖아. 근데 그거 아니어도 1번에 3번에서 취소 소송 판결이 그 효력이 국가배상에 미치는지 거기서 저는 목차를 뭐 잡긴 잡았는데 저는 항상 그 목차만 읽어도 뭔가 흐름이 좀 보이게 목차를 그렇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평소에는 그게 그래도 노력을 하면 됐는데 오늘 그 1번에 3번 누르면 좀 안 됐던 것 같아서 목차를 딱 봤을 때 제가 이거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평상시에 이제 그런 관련된 좀 약간 불이타 문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이렇게 뭐 와꾸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와꾸를.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일기를 마치면서 지금 그 미나가 지금 공부한 그 수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내용적인 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게 많이 됐는데 이게 이제 손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좀 약간 되게 아직 좀 서툰 거야. 마음만 앞서. 마음은 앞서고 이 손이 기억하는 거 손이 좀 더 세련되게 가려면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 네. 시험장에서나 이 스터디 하면서 이게 그 논리적으로 맥락이 잘 안 가. 아까 그 막 갑자기 신만이한테 뭐 전문성을 부여하는 느낌 있잖아. 그는 이제 우리가 보조감정인으로 선임해서 그러한 전문성을 보강해야 된다는 측면이 또 얘기를 한 거잖아, 본인이. 네. 근데 실제 답안지에 대한 전문성을 부여해야 된다. 뭐 입법적 보완을 해야 된다. 뭐야, 신만이 그러면은 신만이 아저씨들 그러면 간접평가서 자기가 부여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가 이제 방증이 된 거지. 그러니까 마음은 앞서가는데 손이 못 따라가는 거야. 네. 그런 연습은 앞으로 네. 계속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따라가는 공부, 손이 기억하는 공부. 하여튼 일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다음 달부터 진짜로 복귀 베타를 부탁해. 진짜 촬영하게 되면은 하여튼 뭐 더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촬영도 촬영이지만 이게 우리가 좀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내 가지고 최종 합격하는 것이 목표고, 지금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과정이잖아. 그 과정을 잘 밟아가는 과정이고, 이 영상을 남기는 거는 내가 얘기했지만 자기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반성. 그냥 반성이 아니고 네. 엄중한 반성을 해야 아, 된다. 네. 엄중한 반성을 해야 된다. 네? 엄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건강하고 우리 2025년도 새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